이번 시간에는 한국 중독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중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중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중독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니코틴 사용 역사는 이렇습니다. 담배는 임진왜란 전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500년보다 더 오래된 옛날은 아니란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이 담배 전매 사업으로 수입을 창출해 왔습니다. 아마 예전에 담배 인상공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서 이 담배 사업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담배값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86년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정부가 2010 헬스 플랜을 세우면서 비교적 강력한 금연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3년부터 각 지역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그 재원은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당시 담배값을 한 500원씩 2번 정도 인상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5년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 협약이 국내에서 비준되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담배값을 일괄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올리면서 금연이 강조되기도 했죠. 한국인이 언제 알코올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정말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인류는 오래전서부터 술을 마셔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음주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다가 음주에 관한 이 관대한 이런 문화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 관심이 정말 늦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도 1976년 그 유명한 AA, 즉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아일랜드 사람인 안성도 신부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임상에서 AA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86년인데요. 정신과 의사 김경빈 선생님이 AA를 조직했죠. 2001년도에 와서 보건복지부가 알코올 상담센터 4곳을 개소했고 또 2014년도에 와서는 그 명칭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약으로는 아편이 구한말의 만주 지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불법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또 아편제 중에서 중독성이 정말 강한 헤로인 사용이 증가돼서 마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또 월남전이 발발했죠. 그래서 그쪽에 가 있었던 참전 부상자들이 모르핀 중독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즈음에 모르핀뿐만 아니라 다른 아편제의 밀수가 증가했습니다. 히피 문화가 유행이었던 1970년대에는 미군기지 주변이나 유흥가에서 대마초가 또 확산되기도 했죠. 그리고 20년 전부터 이 엑스타시를 포함한 여러 변종 마약들이 몇몇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행위 중독과 관련된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가 고속 인터넷망이 빨리 보급되기 시작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2002년도 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이 센터가 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관리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그 명칭이 스마트심 센터로 개명되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인 아윌센터를 개소해서 2016년도 기준으로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국내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개장되었고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바다 이야기 사건이 있은 후에 강원랜드나 마사에서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산하에
중독 예방 치유센터가 설립되었죠. 2016년도 기준으로 사가미 산하에는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랜드의 KL 도박관리센터와 또 경영 중독 예방 치유센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의 중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중독의 덫에 아주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이 꽤 높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4대 중독자 통계에서 2015년 니코틴 중독자가 3,2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상반기만 3,300명이 넘게 집계되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안해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자료라는 것은 니코틴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아주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 담배값을 2,000원 정도 올리면서 금연사업이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또 의료기관들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실제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정기적으로 흡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국민의 사망 원인 중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차지하는 질환에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니코틴 중독입니다. 담배값을 크게 인상했고 또 금연 구역도 확대해서 또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죠. 하지만 니코틴 중독자가 크게 줄어들고는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는 2014년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7만 6천 명 정도가 됐고 2016년도 상반기는 5만 명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보험 자료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지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가 증가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말이죠. 아무튼 한국 사회는 이 술에 너무 관대하고 음주를 즐기는 풍조라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TV에서 흡연 장면은 금지돼서 사라졌지만 음주 장면은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죠. 사실 드라마상에서 흡연이 금지돼서 상대적으로 음주 장면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류 광고의 모델은 24세 이상이어야 했던 연령 제한이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그냥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청소년 알코올 사용이 또 계속 증가될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양인들이 생물학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조금 없어서 음주율이 낮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예외입니다. 2015년도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세계 평균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마약 중독과 관련된 정확한 현황과 유병률 자료는 없는 현실입니다. 2011년도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9,174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마약 중독자는 이에 한 10배 정도는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심지어 이 중학교 교사가 마약 판매를 하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요즘 한국인들에게는 또 새롭게 생긴 문제가 인터넷 중독, 즉 스마트 미디어 중독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중독인 거죠.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한국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다룬 적이 있죠. 실제로 스마트 미디어가 주위에 없으면 금단 증상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를 쉬게 해주자라고 하는 힐링 차원에서 멍 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행사가 실제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국민들 중에 도박 중독 중위험군이 3.9% 정도가 되고 문제군이 한 1.5%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더 높게 나온 연구들이 꽤 많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20대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도박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실제 이제 합법적인 사행 산업도 많은 데다가 또 인터넷 강국이어서 불법 인터넷 도박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 매스컴을 통해서 행위 중독 중에서 성중독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과 같은 공인들의 성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문란한 성문화로 인해서 파괴되는 일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주로 성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일 중독도 심각합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일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인 근로자의 7% 정도가량이 일 중독자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주로 40대 남성에게서 일 중독자들이 많고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일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무와 또 그 결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사회 풍조, 그리고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환경이 일 중독자를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중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이 800만 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그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1년에 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독 역사와 현황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중독 상담을 하기 전에 한국인의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실 수 있으셨으리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